오랜 시간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만큼 마음의 결은 더 섬세해진다는 것을요. 예전에는 시끌벅적한 만남이 좋기만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조용한 시간 앞에서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방 안의 정적이 괜히 크게 울리고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는 날은 마음 어딘가가 쓸쓸해집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요즘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어색할까? 쇼펜하우어는 오래전 이 질문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할 수 없다면 사람 속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고. 처음엔 냉정한 말처럼 들리지만 살다 보면 어느 나이쯤에서 이 문장이 크게 와닿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원해서가 아니라 혼자 있기가 두려워 관계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고요하게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관계란 무엇인가? 고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런 물음들은 젊었을 때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생각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기 시작하면 이 질문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은퇴 후의 일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조용해집니다. 평일 아침에 문득 일어나 보면 오늘 누구를 만나지 하는 질문 대신 오늘은 그냥 혼자 보내겠구나 하는 예감이 먼저 스칩니다. 매일같이 오가던 직장 동료는 이제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몇십 년 함께하던 친구들도 하루가 다르게 건강과 사정이 생기며 만남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겪는 예고 없는 고독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당황스럽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일정이 빼곡했는데 오늘은 달력에 아무 표시도 없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하다가도 상대방도 바쁠 것 같아서 망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조용함은 점점 익숙한 풍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 고독 속에서 자기 마음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은 하루지만 오히려 그 적막함 속에서 평소에 외면하고 살았던 생각들이 하나둘씩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나는 나 자신과 잘 지내고 있었나? 하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땐 가족과, 학창시절엔 친구들과, 직장에선 동료들과, 그리고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설령 혼자 있다 하더라도 머릿속은 늘 다음에 만날 사람, 해야 할 일, 신경 써야 할 관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배우자와도 예전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집니다. 이 변화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그 속도가 점점 달라지면서 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전엔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관계의 기준이었다면 이젠 누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누구 앞에서는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은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10명을 만나서 피곤해지는 것보다 1명을 만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거리감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도 친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라니 그럼 더 외로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거리감이란 냉정함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공간을 지키면서도 타인과 건강하게 연결되는 균형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관계가 줄어드는 건 어쩌면 조금 외롭고 조금 허전하지만 동시에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정리할 시간이 주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돌려받은 시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 살아왔던 시간들, 그 시간이 이제 나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루가 길어질수록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하루인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이전보다 가벼운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타인의 기대와 세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아주 작은 단서라도 잡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바깥을 향해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안을 들여다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한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면을 바라보는데도 적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외로움과 혼자 있음의 차이가 조금씩 보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감정이지만 혼자 있음은 나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에서 오지만 혼자 있음은 선택에서 옵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혼자 있음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죽이지 않고 시간을 살아낸다고 말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는 죽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사람은 오래 묵혀둔 마음을 꺼내보고 진짜 필요한 관계만 남겨두고 나 자신을 다시 데려오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 했던 선택들, 관계 속에서 겪었던 일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어떤 기억은 따뜻하고, 어떤 기억은 아프고, 어떤 기억은 그저 담담합니다. 이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보면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정리한다는 건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기억하고 의미를 찾고 그것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다면 이제는 뒤를 돌아보며 걸어온 길을 천천히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람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깊어집니다. 젊을 땐 바빠서 흘려보냈던 감정들이 나이가 들면 아주 느린 속도로 되돌아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바로 불안이라는 조용한 그림자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날, 평소엔 괜찮던 소리가 예민하게 들리는 날, 대수롭지 않던 일에 마음이 자꾸 걸리는 날이 있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드는 날들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몸이 과거보다 천천히 회복하듯 마음도 예전의 탄성을 잃고 조금 더 쉽게 흔들립니다.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회복됐는데 이제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오래가고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흔들림 속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바빠서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마음의 방향을요. 이것은 어쩌면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바깥만 보지 말고 이제는 안을 좀 봐달라고, 나를 좀 돌봐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훌륭한 휴식처이지만 그 안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고독은 나를 치유하는 공간이지만 그 문에 들어서는 순간만큼은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라 누구나 거치는 통로 같은 것입니다.
고독이라는 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어둠에 적응하듯 마음도 고독에 적응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공간이 생각보다 넓다는 것, 여기에도 빛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곳이 결코 무서운 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중년 이후의 불안은 인생이 기울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그동안 눌린 감정을 이제는 더는 묻어두지 않겠다고 조심스럽게 알려주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다음날 출근하면 잊어버렸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일복 속에 파묻히면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놓쳤던 감정들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이건 위험한 일이 아니라 회복의 전조에 더 가깝습니다. 마음이 이제 치유될 준비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먼저 드러나야 하는 것처럼 감정도 치유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걱정이 많아지는 것도, 사소한 일에 흔들리는 것도 마음이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누르려 하면 마음은 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귀 기울이고 인정해주면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질 때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게 있습니다. 생각을 멈춰야 한다. 마음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을 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요동칩니다. 마음은 억누를수록 더 크게 되받아치기 때문입니다. 물을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펴서 가만히 있으면 물은 그 위에 고요히 머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있게 두면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라고 했습니다.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다그치는 대신 지금 내가 좀 불안하구나 하는 사실 하나만 조용히 인정하는 것, 그게 불안을 가장 빠르게 가라앉히는 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불안한 감정을 언어로 이름 붙여주기만 해도 뇌의 편도체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 뇌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면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불안을 분석할 필요도 없고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극복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마음을 알아차려주는 것, 그게 첫 단계입니다.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보듯이 마음을 지나가는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경험을 합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는데도 저녁 무렵이 되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고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이 길어지고 아침에는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패턴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패턴은 마음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만 보면 예전에 주어졌던 이 시간들은 가족과 일과 사람들과 분주함이 전부 채워주던 시간들입니다. 저녁은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었고, 밤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아침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고요가 들어온 것입니다. 익숙했던 소음이 사라지고, 익숙했던 분주함이 멈추고, 익숙했던 관계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난 일입니다. 단지 우리가 바빠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고요가 익숙해지는 데에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요가 찾아왔다고 해서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요는 때로 평생 놓쳤던
내 마음의 결들을 조용히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 의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았는데 이제 그 모든 소리가 잦아들면서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 마음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시끄러울 때는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용해지면 들립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요. 라이프니츠는 마음은 고요해질 때 가장 선명한 목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음이 지금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곳을 조용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쳤다는 신호, 감당하기 힘든 일을 안고 있다는 신호, 너무 오래 참고 있었다는 신호, 혹은 관계에서 내가 너무 희생했다는 신호입니다. 즉, 불안은 나를 방어하려고 만들어진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감각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불안이라는 감각 덕분이었습니다. 불안은 위험을 감지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불안이 온다는 건 당신 안에 아직 살아있는 삶의 에너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기력한 사람은 불안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속 경보기가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느껴진다는 건 내 안의 감각이 아직 제대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물론 불안이 너무 크면 힘듭니다.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모를 뿐입니다. 중년 이후 불안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식은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환경은 아주 작은 것들에서 시작합니다. 조용한 아침 10분을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거나 뉴스를 켜는 대신 그저 창밖을 바라보거나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10분이 하루 전체의 톤을 바꿉니다. 잠들기 전 호흡을 한번 길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계가 안정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율신경 기능입니다. 하루 중 5분이라도 생각이 흘러가도록 두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상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앉아서 숨을 쉬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생각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관계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되고 시간은 더 소중해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과 더 자주 얼굴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그 한 명과의 시간이 100명과의 시간보다 더 큰 위안을 줍니다. 좋아하는 취향을 하나라도 다시 꺼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지만 바빠서 못했던 것들, 관심은 있었지만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해볼 시간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글을 쓰거나 산책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불안을 덮어버리고 일시적으로 괜찮아지는 것보다 아주 작은 평온이 오래 이어지게 만드는 게 훨씬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큰 기쁨보다 작은 평온이 더 오래 갑니다. 강렬한 행복은 금방 사라지지만 잔잔한 만족은 오래 머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큰 자극, 큰 성취, 큰 기쁨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작은 것들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변화,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삶을 지탱합니다. 이것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나이 들매의 선물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 이후 1년 동안 이유 없는 불안 때문에 아침마다 가슴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병원 검사도 받고 약도 먹어봤지만 결정적으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고 심리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가만히 앉아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조용히 숨만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도움이 될까 싶었다고 합니다. 그저 앉아있는 게 뭐가 달라지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처음 며칠은 오히려 불안이 더 올라왔다고 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요. 그만두고 싶었지만 한번 시작한 거 일주일은 해보자는 마음으로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열흘쯤 지나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아서 가만히 있어 보질 않았더라고요. 직장을 다닐 때에도 가정을 꾸릴 때에도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멈추는 게 게으름이라고 생각했고 쉬는 것도 다음 일을 위한 준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멈춰보니까 그제서야 제 마음이 따라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몸만 움직이고 마음은 어디론가 흩어져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몸과 마음이 같은 곳에 있는 느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평생을 살면서 그런 시간을 거의 가져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조용해지는 환경이 찾아올 때 마음이 당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평생 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멈추면 균형을 잃는 것처럼 평생 바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면 어지러운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어지러움을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배를 타고 육지에 내렸을 때 한동안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바쁜 삶에서 조용한 삶으로 전환할 때도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을 조급하게 넘어가려 하지 말고 천천히 겪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많은 분들이 자책합니다. 내가 약해서 그런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잘 지내는데 나만 이런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단지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사회는 강함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특히 나이 든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강해져야 했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표현하지 않고 아파도 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불안은 나를 해칠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불안을 키우는 건 불안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융은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은 결국 우리의 운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두려움과 싸워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싸우려 하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바라보면 두려움은 생각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밤에 보면 무섭던 그림자가 낮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두려움도 제대로 바라보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불안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불안을 분석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오늘은 내가 좀 예민하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는 불안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불안은 싸우는 사람에게 달라붙고 이해해주는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역설 중 하나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할수록 불안은 커지고 불안을 받아들일수록 불안은 줄어듭니다. 잠을 자려고 애쓸수록 잠이 오지 않고 잠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면 잠이 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불안은 나약함이 아니라 정상적인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중년 이후 불안이 늘어나는 것은 회복 과정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그냥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건 내 마음의 본 모습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어떤 순간보다 마음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결코 쇠퇴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입니다. 나무가 나이테를 만들어가듯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마음의 결을 만들어갑니다. 이 결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아도 자기 자신을 모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알면 많은 것을 모르더라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사람은 알게 된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였음을. 젊었을 때는 세상과 싸우고 타인과 경쟁하고 무언가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진짜 싸움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것이 가장 어려운 싸움입니다. 타인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고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이기면 다른 모든 싸움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단점도 실패도 슬픔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불안은 나를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말을 걸고 나를 제자리로 데려오기 위해 온 감정입니다. 불안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무엇이 나에게 맞지 않는지를요. 불안은 때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지금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으니 바꿔야 한다고, 지금의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니 정리해야 한다고, 지금의 환경이 나를 불편하게 하니 벗어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행동하면 불안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면 불안은 계속됩니다. 불안은 우리가 변화할 때까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마음의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이것도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울 때가 됐다고, 나 자신과 친해질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울까봐, 쓸쓸할까봐, 우울해질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 있어 보면 생각보다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 속에 있을 때는 항상 긴장되어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끊임없이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보일까?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런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아도 되고,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혼자 있는 시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물론 혼자 있는 것이 항상 편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도 나의 일부입니다. 이 감정들을 느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모든 면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밝은 면만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강한 면만이 아니라 약한 면도,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도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의 어떤 면을 부정하려 합니다. 이런 면은 내가 아니라고, 이건 나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나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면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면도 모두 나의 일부입니다. 이 모든 면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나 자신이 됩니다. 완벽한 나가 아니라 완전한 나, 결함 없는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을, 건강을, 체력을, 기억력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지혜를, 경험을, 통찰을, 평온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얻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많은 것에 신경 써야 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나이 들매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젊어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나이가 들어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 하나라도 남겨두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입니다. 단단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단하다는 것은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람에 흔들리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 두려움, 슬픔 그리고 외로움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느낀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고독을 견딜 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불안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연결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완전히 무감각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 감정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환영하세요. 이 감정들이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더 진실된 곳으로, 더 본질적인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고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과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혼자 있을 때 행복할 수 없다면 사람 속에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을 때 평온할 수 있다면 사람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나무가 겨울에 잎을 떨구고 봄을 준비하듯 우리도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준비이며 상실이 아닌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더 깊어진 통찰과 넓어진 시야로 다시 세상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지혜롭게, 이전보다 더 평온하게, 이전보다 더 진실되게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도록 준비시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연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신이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혼자 있을지라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던지고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혼자 있지만 같은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고독이 조금 덜 외롭게 느껴지기를, 당신의 불안이 조금 덜 무섭게 느껴지기를, 당신의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더 평온하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받아들이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 긴 여정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된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은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평온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